철학 39번째 시간. 사르트르, 그의 저서 존재와 무와 그의 명언으로 많이 알려진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프랑스의 철학자, 작가, 소설가로서 1905년부터 1980년까지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르트르에 대한 평가를 보자면 실존주의 사상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설가 카미와 함께 프랑스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자로도 여겨지죠. 별명이 실존주의의 교황이라고 불렸었습니다. 그는 철학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로 선정되며 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인종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여겨 거부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이 주장한 대로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 정치 참여와 운동을 활발하기도 하였죠. 사르트르의 생애를 보자면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사실을 가지고 말죠. 그래도 공부를 통해 명문인 파리 고등 사범학교에 수석 입학하였습니다. 철학, 사회학,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철학자 메를로 퐁티와도 교류하였죠. 1급 교원 자격을 얻는 철학시험에 낙제했다가 다시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이때 차석이었던 페미니즘의 시조격 철학자인 보부아르와 계약 결혼을 해서 세상에 관심을 받았죠. 그는 당시에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운동을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공산주의를 지지하였으나 소련이 부당하게 체코를 침략하자 결별을 선언하죠. 여러 저서와 함께 다양한 활동으로 세계적 관심을 받으며 세계적 지식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르트르의 대표적인 저서 존재와 무를 살펴보자면 그는 의식의 유무를 기준으로 존재를 구분합니다. 의식을 가진 인간 존재를 대자 존재라고 하고 사물 그 자체의 존재를 즉자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간 존재인 대자 존재를 둘로 구분하는데 바로 나와 타자로 구분하죠. 서양 전통 철학에서는 데카르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 자 많이 강조되었다면 사르트르는 타자의 존재를 불러온 것입니다. 타자라는 존재를 거의 처음으로 심도 있게 다루었다고 여겨지죠. 여기서 대자 존재인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의식은 즉자 존재, 즉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즉자 존재가 되려는 대자 존재의 의식 사이는 무라고 하죠. 누군가가 되기 위해 무엇을 지향하는 의식이지만 무엇과도 접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식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무의 상태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인간은 그저 존재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이기에 본질은 없죠. 본질이 없다는 것은 이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는 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을 만들어갈 완전한 자유를 지닌다는 의미도 되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실존입니다.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삶과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정해진 것이 없기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에 따라 달라지죠.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실존입니다. 그는 인간이 세계에 버려져 있다고 하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존재의 의미를 선택하는 것 뿐입니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자유는 선택을 해야 하고 책임이 따른다고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더 나아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고 저주받았기에 스스로 책임져야 하죠. 자유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자유가 가진 의미를 중시하며 자유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자기 기만이라고 하죠. 자기 기만은 내가 나 자신에게 진실을 감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자유를 추구하지 않고 다른 어떠한 대상을 추구하며 그것이 나 자신의 본질이고 목적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스스로가 실존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 자신을 제대로 마주하며 자신의 자유를 실현시켜야 하기에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장애물들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선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또한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기에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스스로가 온전히 책임을 지고 삶의 의미 또한 사라질 수 있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고 말하면서 안가 주방을 주장했습니다. 약속 책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책임지게 하여 자신의 자유를 향하도록 미래를 향하여 구속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도록 거기에 구속하여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죠.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를 통해 적극적인 사회 참여로 자유가 억압받는다면 그것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인간은 타자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자에게 영향을 받죠. 예로 수치심은 타자가 없다면 받지 않은 감정입니다. 혼자 있는데 느낀다 하더라도 타자의 시선을 상상 혹은 의식하며 느끼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신의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타자라는 존재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르트르는 타자란 나를 바라보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시선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타자가 시선으로 나를 보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나의 세계에 형성된다고 합니다. 관계가 형성되며 나의 세계의 중심 위치를 상실하게 되죠. 이러한 시선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주체에서 객체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발표를 할 때 타인을 신경 쓰고 혼자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보지 않았는가를 생각하고 감시받는 상황이면 더욱 나의 세계는 없고 타자에 의해 행동이 제한되고 억압받습니다. 이는 신체에 대해서도 나타난다고 말하죠. 사르트르는 신체를 세 가지의 차원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 타자의 시선에 사로잡힌 나의 신체, 두 번째로는 나로서는 파악이 불가능한 나의 신체, 세 번째로 나를 보는 타자가 의식하는 신체를 파악하는 신체입니다. 시선을 통해서 신체 또한 타자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할지를 의식하게 되며 어떻게 보이는지도 의식하게 됩니다. 그만큼 타인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인간은 타자를 소유하려 한다고 주장하죠. 그것을 억제하고 타자의 자유를 인정하고 허용해야 한다고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이는 나 자신도 해당되죠. 타인을 소유하려는 것은 대상의 사람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의식적인 자유를 원하는 것입니다. 타자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실존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게 서로가 줄다리기라는 관계를 가지며 이를 지속해 나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줄다리기는 자유에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나 자신과 타인을 의식하면서 각자의 자유를 추구하며 마주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타협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 정리를 하자면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는 존재하는 것이 곧 자유로운 것이다. 사르트르의 존재와 뭐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는 인간이 실존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자유가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책임이 따르죠. 존재는 나와 타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주체가 되기 위해서 투쟁하지만 결국엔 우리 사회가 서로가 공존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르트르였고요. 다음은 지각의 현상학, 모험의 철학을 주장한 메를로 퐁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